대표님께 좀 묻겠습니다. 좀 자리 나와주시죠. 네. 증인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증인께서 JTBC에 제보한 건 맞으시죠? 그죠? 네. 예.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종호로부터 구명 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종호가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왜 구명 활동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가요? 그 보도에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송모 선배가 본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 예, 그렇게 이종호는 주가 조작으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인 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셨어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제 본인 진술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이 이종호라는 분이 소위 말하는 약간 허세를 떨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조금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허세라고 하면 보통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뭐 신도 아니고 100% 사실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허세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한번 내가 이거 했어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때 저하고 통화할 때도 말을 하고 그 다음 달인가 하여튼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그게 아마 올해 초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도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그때는 이제 그분이 제가 해병대 예비역연대라든가 이런 박정훈 대령이나 최해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전화 오셔가지고 잠깐만요. 저한테 너는 송근이를 안 만났었냐? 내가 거기에 괜히 개입이 돼가지고 내가 네, 사표 내라고 하나만 할 때 더 내라 그럴 걸 여쭤볼게요.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구명 활동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얘기를 하던가요?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VIP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얘기했다.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과장돼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고 본인이 JTBC에 제보를 했는데 제보하면서 JTBC 보도에는 그냥 A 변호사 이렇게만 나와서 익명으로 보도됐죠. 예. 근데 당시에 박정훈 단장 변호인이냐 아니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의 변호사냐 하는 거는 그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이라는 부분은 보도가 안 되고 그게 감춰졌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도 당시에는 제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거 맞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이야기 카톡방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최초로 외부에 발설한 것은 작년 말 즉 한 겨울 정도 작년 말 올해 초 그 겨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좀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이나 좀 알던 언론인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취재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만 현재 상태에서 보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분들 보도 카톡방- 이후에도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본인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뭘 이번 바로 잡으란 총선에 말씀이십니까? 민주당 예비 후보로 출마했었고 그러고 지금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으로서 지금 저기 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JTBC 보도에 그냥 A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마치 이거는 객관적인 제3자가 자기가 경험한 일을 겪은 것처럼 했는데 지금 김기현 증인하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아예 이종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 이종호 얘기만 듣고 어떻게 이 사실관계를 단정하고 언론에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술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어떤 신분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그 녹음이 사라지거나 제가 들은 내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단정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런 적도 없고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제보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겨울쯤에 제가 지인이나 언론인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제보 수사기관에서 뭐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취재에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뒤로도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가 그 지난 법사위 청문회 때 뭐 질의가 나온 것을 계기로 그 JTBC에서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거를 보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뭐 그래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수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익명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청문회 때 뭐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뭐 민주당 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2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잘 아시죠? 네. 형사 절차에서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부재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증언 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 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 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 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에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 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사유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 때로 나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치료하기 전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청문회 위증도 처벌받게 되지만,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하게 된다면 또는 특검이 가동된다면 여기서 위증이 이른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막상 본인들의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서 진실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법무관리관께 오전에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8월 2일 상황을 물었을 때 기록을 가져온 것은 항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가져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가져올 때 수사 자체를 이첩의 효과를 없애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록을 해소한 겁니까? 아니면 이첩의 효과는 본인은 타치하지 않은데 항명의 증거로서 물리적 증거인 기록을 가져온 겁니까? 일단 저는 당시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결국 장관님의 이첩보류 지시가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있었고 그 이첩보류 지시를 어기고 박정원 대령이 그 수사 기록을 넘겼기 때문에 무단 이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단 물어보잖아요. 네, 효력은 무효라고 생각해서 이첩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첩 자체 효력이 없다고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경찰이 그 이첩을 받고 수사를 착수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네요? 아니요, 그거는 뭐 경찰에서 판단할 사안이고요. 이첩의 효과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찰의 판단은 경찰이 회수하겠냐라고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회수하겠냐라고 됐습니다. 물어봐서 그러면 그 논리를, 그 법 논리를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한테 제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그 경북경찰하고 그 노교부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판단한 거라서 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범철 차관하고 아까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제 추측으로는 지금 그 박정원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큰일이 나듯이 이 문제에 수습을 위해서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의 회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무단 이첩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무단 이첩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기록 회수에 관한 회의를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록 회수에 관해서는 회수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전달하면서 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 때 전화가 와서 기록을 회수하기로 한 통화를 했고 그 신범철 차관과 검찰단장이 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신범철 차관님이 들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자, 신범철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신범철입니다. 신범철 증인은 지난번에 15시 40분이나 16시 21분에 대통령과의 통화, 그게 회수하고 관련된 거다고 증언하셨잖아요. 그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언하셨잖아요. 아니요, 설명을 드려야지. 자, 설명이죠. 장경태 의원님께서 그때 자. 장관님께서 8월 30일 날 전화를 했냐 자, 하는 걸 그날- 확인했을 때 자, 7월 31일과 8월 2일을 구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신범철 증인은 그날 대통령하고 3번을 통화했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했어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날 박정원 단장이 기록을 이첩을 해가지고 국방부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이 회의를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그 기록을 해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경북청하고 통한 걸 옆에서 봤잖아요. 아니요, 그땐 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다는 거고, 제가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처음 들었던 건 2가지였습니다. 그 2가지는 그 1시 반에 회의를 소집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했어요. 예, 통화한 걸 설명드린다고.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1시 반에 소집했을 때 그때 예,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8분가량 통화를 하셨죠. 1시 반에 소집을 했을 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핸드폰을 통화했는데 보니까 대통령과 무슨 내용을 통화한 있었습니다. 거예요? 대통령과 무슨 내용을 통화한 거예요?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지시를 안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통화를 했고 국방부 차관과 그날 3번을 통화했고 그날 사건 기록 해소가 있었어요. 결국 대통령은 사건 기록 해소를 지시한 건 맞잖아요. 제가 아는 한 회의의 핵심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그 2가지는 사실에 대한 조사 문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하라는 게 장관님의 지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의 지시대로 이행하면 된다 하고 했다가 다음 회의가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아마 그 통화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한 거고 저는 그걸 나중에 그런 전화가 왔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신범철 그런 증인. 상황입니다. 대통령과의 저기 구체적인 통화 서영기 의원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서영기 의원님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 신범철 증인. 신범철 증인. 네. 카메라 뒤로 좀 빼주세요. 안 보여 제가. 안 보여요. 빼주세요. 오늘 싸우러 나온 거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이건태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을 하니까
마이크가 서로 물려가지고 뭐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본인이 회수에 관련된 것입니다라고 말한 거 가지고 누구한테 혼났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당시 당당하게 상황을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허겁지겁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들어가세요.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판사님 항의 좀 해주세요. 허겁지겁이 뭐예요? 아이,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증인을 저렇게 모독하면 됩니까? 신범철 증인 나와서 하시려던 말씀 계속 해보십시오. 예, 그날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넘어서 장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상황을 발생했으니까 이거를 관리해라. 그래서 그때가 점심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사실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1시 반 회의를 하기로 하고 저도 오찬을 하고 1시 반에 왔습니다. 1시 반에 오니까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보니까 대통령께 전화가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문자가 와서 2개가 있었는데 이시원 비서관과 먼저 통화를 했는데 이 국방부에서 법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법무관리단은 얘기를 했고 끊었습니다. 그 통화는 30여 초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통화는 제가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가 그래서 내실로 들어가서 했고 그 통화 내용은 제가 공수처에서 밝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회수라든가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으면 제가 회의를 바로 속개했는데 법무관리관이나 아니죠.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법무관리관이나 검찰단장한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엇물려서 그 부분은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이거였습니다. 첫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8월 30일 날 국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날 상황이냐. 그래서 7월 31일 날이라고 했고 근데 의원님께서 취지가 8월 2일을 왜 얘기하지 않냐 그런 말이 나오는 와중에 제가 8월 2일은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7월 31일 날 상황을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저도 방송을 봤는데 교묘하게 엇물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 사과드리고요. 예, 이해가 된것 그러면 그때 같습니다. 그것이 상황이면은 그때 아마 의원님께서 저한테 더 물으셨겠죠. 저는 그만하시죠. 그 말씀을 했는데 증인. 저는 제가 그 다음에 대답드린 신범철 것은 증인. 대통령과의 그만하시죠. 네. 대통령과의 통화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은 회수 지시 받. 변사 사건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변사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변사 사건은 이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자연사이냐 변사를 판단하고 사망 원인을 그다음에 그걸 가족에게 인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변사 사건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사안이 실제 범죄와 관련돼 있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변사 사건 수사권이 있다고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당시에 이 자리에 있던 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우리 국힘에서 군사 경찰에게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그 다음에 이태전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 경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망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는 정황만 발견되면 바로 이첩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은 명백히 군사법원법에 있는 법률 규정을과는 전혀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가 군사법원법 2조를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변사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의자들이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들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 다 했습니까? 담당 수사관들이 그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술 조선이 피의자 조선이 명칭에 불문하고 방금 그 수사관들이 한 행동 자체가 수사입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2조는 군사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국방부에서 군사경찰에 대한 입장을 고려했는지 훈령에서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완전히 모법과 반하는 훈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재한 법무관리관 그때 나와 같이 그때 법 만들 때 분명히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죠. 네,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경찰이 그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일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이 관련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즉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이첩하는 것으로 끝났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훈령들이 말도 안 되게 만들어졌어요? 뭐 혐의자 이런 것부터. 네,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그 군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한정된 것을 만든 게 아니라 군에서는 여전히 다른 입대 전 범죄도 있고 성폭력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지된 경우에는 그렇게 넘겨라라는 훈령을 만든 것입니다. 자, 군사법원법 228조 3항이 마치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내용들이 자꾸 말씀이 되는데 그 조항은 적법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중에 사망 사건이나 성추행 사건 등이 즉 수사권 없는 내용이 발견되면 그 내용은 즉시 이첩하라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박정원 대령 예. 분명히 박정원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면서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이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아까 답변했어요. 네, 이첩 보류 지시 거부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미 그렇게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배석 의원님 질문에는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어요. 예, 맞죠? 예, 보류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김기한 자 여기 부사령관 나와 계세요. 예,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확히 받았습니다. 사령관한테 그 얘기 전달했습니까?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럼 박정원 대령에게 그 지시 내용 내려갔죠? 당연히 전달했습니다. 네. 자 이종섭 장관님 몇 번에 걸쳐서 지시했어요? 뭐 세 번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처음에는 사령관이 직접 했고 두 번째는 부사령관이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지시할 때 포함시켜서 했고 네. 나머지는 그 사령관이 문자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첩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번 한 겁니다. 지금 박정원 대령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이첩 보류 지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할 때 사건 축소 우려가 있어서 거부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김기한 사령관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모순된 답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 받은 적 없고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사령관과 논의하면서 이첩 보류의 지시의 본질이 사건 축소 왜곡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 그럼 그 당시에 김기한 사령관이 이첩 보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첩 보류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아닙니다. 이첩 보류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정원 대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이첩 보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동혁 국방감찰부장님, 자, 그 방금 그 공소 사실에 보면 8월 1일자에 분명히 지시를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면서 거부했다는 내용이 8월 1일과 8월 2일 날 했다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이거 맞죠? 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해서 공소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 그 진술을 확인한 거는 박 대령은 그렇게 진술했습니까? 박
대령 본인은 그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진술했고, 다만 저희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참모진들 다수로부터 일관되게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모들까지 있었고 네. 그 참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거죠. 네, 다수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김규현 증인님 아까 나와주세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임성근 사단장의 경우 최종적으로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혐의자에서 빠진 게 8월 9일 이후입니다. 이런 발언하셨죠? 예. 예. 국방부 최종 조사본부 자료에서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나요? 확실합니까? 피의자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에서? 네. 피의자에선 빠지고 혐의자는 들어갔다. 혐의자에서도 빠진 걸로 지금도 저는 알고 이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그건 수사기관에서나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이제 법률가 자격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적시된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적어도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정황도 상당히 있다. 저는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동안 공천 신청도 했고 떨어졌지만 네, 맞습니다. 저만 여러 가지로 떨어진 게 지금 아니고 여기 정치적인 저 말고도 공천을 민주당과의 신청했다가 긴밀한 선거에서 연관을 떨어진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좀 자제해 주세요. 자, 우리 그 김규현 우리 증인께서 뭐 우리 그 JTBC하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소위 말해서 무슨 임성근 뭐 골프 모임 카톡방이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예.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이 실제 로비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확신을 하세요? 예. 그런데 그리고 혹시 그분- 자, 이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께서 7월 3일 사업가 A 씨와의 그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과 우리 그 증인과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도대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급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로비 그런 얘기가 감이 나오냐. 이렇게 1년 지하에 정말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말로 제가 그러니까 기억을 합니다. 이분 잘 아시는 분이죠? 아니요, 저는 그분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분하고 통화 녹취록이 지금 그분은 아마 확보됐는데 포항 행사했을 때 가서 제가 처음 뵌 분 중에 한 분이고 통화 이종호 녹취록을 선배하고 오래 보면은 알았던 굉장히 사람으로 제가 디테일한 알고 얘기가 있습니다. 오가고 있어요. 예? 깜도 아닌 얘기를 깜도 아닌 의혹을 부풀려서 이렇게 왜 국민들을 혼동시킵니까? 예, 그분은 제발 이종호 앞으로 선배하고 이런 짓 하지 뭐 마세요. 자본시장 일을 옛날에 같이 국회의원 뭐 했던 나중에 또 것으로도 공천받을 제가 뭐 기회가 들었던 없을지 적이 모르겠지만 있고, 예. 정말 우리 하나하나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뭐 하나하나가 의혹이고 마치 무슨 뭐 조작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하나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디올백 온갖 공장 냄새가 나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종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3월인가 그랬을 건데 야 네가 파란 당으로 가니까 공천을 못 받지 빨간 당으로 갔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예 그런 심지어는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임성근이를 몰랐냐 그리고 저는 제 신상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신상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제가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걸 다 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너는 성근이를 몰랐느냐, 아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구나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내가 괜히 거기에 개입돼가지고 내가 그때 사표 내라고 할 때 그냥 내라 그럴 걸 이걸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한 걸 알고 있는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허풍이라고 그래도 민주당이 공천을 신청한 사람한테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는 도저히 그건 제 입장에서는 그걸 허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